안녕하세요. 양양갱팀의 성수연, 이보민, 전은아, 한원재입니다. 저희 팀은 양양의 오버투어리즘을 중심으로 낙인 효과를 경험한 지자체의 관광 이미지 전환 방안을 구축해 보았습니다. 해당 목차를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는 문제의식을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현재 양양의 이미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양양의 유흥문화에 대한 소식을 접한 적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총 85.4%의 사람들이 네라고 답하며 양양의 이미지가 부정적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주로 이러한 양양의 유흥문화는 인스타그램 혹은 유튜브를 통해서 접하였습니다. 부정적인 양양의 이미지는 97.9%, 거의 유흥문화를 통해 자리 잡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결과적으로 양양군의 이미지 전환이 필요하다고 느꼈기에 저희도 해당 양양의 부정적 이미지를 해결해야 함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워드클라우드 분석 결과와 기사 건수 비교도 실시하였습니다. 워드클라우드 분석 결과 피서객, 서퍼들, 관광객, 유흥성지, 핫플, 서피비치라는 키워드를 도출하였으며 1년 중 7월과 8월 사이에 다른 달과 비교하여 2배 이상 기사가 작성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앞선 문제의식을 구체화하고자 선행 연구를 검토하였고 오버투어리즘과 지역낙인이라는 키워드를 도출하였습니다. 오버투어리즘은 과잉과 관광의 합성어로 특히 여름철 집중된 양양의 관광 문제를 분석하였으며 오버투어리즘의 연장선상으로 양양이 부정적으로 낙인을 찍힌 지역 낙인에 대해 구체화하였습니다. 관광지 수명주기 지표 선행 연구 분석을 통해 현재 개발 단계, 정책 단계였던 양양이 오버투어리즘과 지역 낙인으로 관광지 쇠퇴 단계에 돌입하지 않도록 연구를 진행하고자 하는 목표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연구를 관통하는 하나의 궤로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설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소규모 지자체는 굳어진 낙인 효과로부터 어떻게 이미지를 전환시킬 수 있는가? 이에 따라 무엇이 양양 관광의 부정적 이미지를 만들었는가? 양양군은 낙인 효과에 대해 어떤 정책으로 대응하고 있는가? 지속 가능한 관광을 위해 양양군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어디인가? 라는 소질문을 설정하였습니다. 우선 연구의 대상 지역으로 강원도 양양군은 인구 2만 8천여 명의 소규모 지자체입니다. 동시에 양양군의 생활 인구는 주민등록 인구의 약 2.7배 7만 5천여 명에 달합니다. 그리고 양양 관광의 핵심인 서핑 문화입니다. 서핑의 주된 참여층은 20, 30대 젊은 층이며 관광 소비 행태에 있어 평균 해양 관광 지출액이 전 연령대 중 가장 높다는 점에 미뤄보았을 때 서핑 관련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이 예측됩니다. 표와 같이 양양군의 서핑 인구는 지속적 및 폭발적으로 상승하였으며 이로 인한 경제효과는 2022년 기준 660억 원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현재 양양을 찾는 여행 유형 트렌드에 있어 서핑은 1순위로 언급될 만큼 양양 관광의 핵심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서핑 문화의 발전과 함께 해양 경관의 도시화 및 상업화 그리고 파티 문화의 접목으로 양양 죽도해변, 인구해변을 중심으로 유흥산업이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양리단길로 불리는 인구해변 일대는 음악과 술을 즐길 수 있는 이국적인 분위기의 파티 중심 거리로 조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시계열 분석입니다. 저희 팀은 연구 대상지의 관광자원 변화 기조와 현재 갖고 있는 유흥문화의 성지라는 부정적인 프레임이 씌워지게 된 계기를 파악하기 위하여 시계열 분석을 통해 2010년대부터 현재까지 이루어진 양양군의 관광 변화의 흐름을 알아보았습니다. 양양군의 관광 변화의 흐름은 크게 6단계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1단계는 2010년대 전까지, 2단계는 군사 철책을 제거한 2011년 이후, 3단계는 서피비치가 등장한 2015년 이후, 4단계는 코로나가 창궐하고 수그러드는 시점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5단계는 미디어 매체로 인해 본격적인 낙인이 씌워지기 시작한 시점이 2021년 이후, 그리고 마지막 6단계는 현재 시점입니다. 시계열 분석을 함으로써 전반적인 양양군의 관광 흐름 변화를 살펴보고 양양군에 실제로 부정적인 이미지가 존재하는지를 파악해보고자 하였습니다. 맨 처음은 2010년대 이전 단계입니다. 양양군은 1970년대에서 80년대까지만 해도 서핑보다는 가족 단위로 방문하는 여름 피서지로서 더욱 유명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2000년대에 들어서 양양군에 서핑 문화가 처음 도입되었고 2008년 처음 서핑샵이 들어서게 되었지만 아직까지는 점진적인 변화만이 존재하는 시기였습니다. 2단계는 2011년 이후 단계입니다. 과거 양양군에는 해안선을 따라 군부대 경계용 철조망이 존재했으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이러한 군사철책들의 쓰임이 덜해지고 미관상의 이유로 민원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양양군에 설치된 군부대 경계용 철조망이 잇따라 철거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해안 철책을 제거함으로써 해양
레저를 활성화할 수 있게 되면서 양양군은 관광객을 대량 유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해안철책은 양양군의 관광 활성화를 목적으로 실행된 것이 아닌 군민과의 소통을 통한 군청의 집행이 양양군의 해양 레저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한 초석을 우연히 다지게 된 것이라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3단계인 2015년 이후입니다. 2015년에는 당시 군사지역이었던 하조대 해변에 현재 양양의 활발한 해양 레저 문화가 정착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서피비치가 등장한 시기였습니다. 군사철책을 제거하기 시작한 이후 해양 레저가 활발해지던 시기에 서피비치의 등장으로 인해 서핑 문화를 비롯한 다양한 해양 레저 활동이 도입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해 현재 양양군의 활발한 서핑 문화와 해양 레저 활동들은 양양군청의 주도적인 계획과 집행으로 인한 결과물이 아닌 해양 철책 제거 시기와 맞물린 민간 기업의 등장으로 인한 어느 정도의 우연의 결과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4단계는 코로나 시기입니다. 양양군이 본격적으로 유명 관광지로서 명성을 얻기 시작한 시점인데요. 코로나로 인해 다양한 다른 지역들은 관광객들이 감소한 반면 양양군의 경우 관광객의 수가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이는 수도권과 양양군의 근처에 있는 관광 명소인 강릉에 비해 양양의 거리두기 정책이 상대적으로 느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양양군의 주력 관광 상품인 해양 레저 활동들이 모두 실외에서 진행한다는 특수성 역시 코로나 기간 동안 양양군에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한 중요한 요인 중 하나였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의 우연적인 요소로 인해 양양군은 관광 명소로서 인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시기는 동시에 양양군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형성되기 시작한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5단계는 미디어 매체를 통한 낙인의 시작 단계로 4단계와 겹치는 시기로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면서까지 유흥문화를 즐기는 모습들이 뉴스를 통해 외부 사람들에게 많이 노출되면서 양양군은 유흥문화의 성지다와 같은 부정적인 낙인이 양양군에 찍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단계는 현재입니다. 설문조사 결과, 대면 인터뷰 결과, 그리고 워드클라우드에 의거했을 때 양양에는 아직까지도 유흥과 직결된 부정적인 이미지가 잔존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정적인 이미지들이 미디어 매체를 통해 다소 과장되어 보도되고 있다는 사실 역시 대면 인터뷰 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비용의 문제, 과장되어 보도한 뉴스를 1대1로 전부 대응할 수 없다는 문제 등으로 인해 양양군청 측에서는 실질적인 대응을 현재 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 해당 시계열 분석을 통해 저희 팀은 양양이 현재의 명성을 얻기까지는 군사철책 제거, 서피비치 등장, 코로나 창궐과 같은 우연의 요소가 상당히 개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코로나 시기서부터 현재까지 양양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존재함을 파악했지만 이러한 부정적인 이미지는 다소 과장되었음 역시 파악하였습니다. 이러한 점들에 의거했을 때 양양군은 부정적인 이미지를 전환시켜야 한다는 당위성과 이를 위한 전략 중 하나로 우연의 요소가 개입된 것이 아닌 양양군청 측에서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지속가능한 관광정책과 새로운 관광상품 개발이 필요함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낙인 효과로 인한 피해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부정적인 지역 이미지가 해당 지역 및 주민들에게 주는 피해는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해당 지역에 낙인을 찍는 것이 그 피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정 지역의 이미지가 부정적인 키워드와 직결되어 부정적인 지역 이미지가 형성이 되고 이러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외부 관광객들의 인식 속에 자리 잡게 되는 일련의 현상을 지역 낙인이라고 합니다. 본 연구에서 확인했던 양양군이 갖고 있는 유흥과 관련된 부정적인 이미지 역시 이러한 지역 낙인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 지역에 찍힌 낙인은 그 지역의 장기적인 미래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지역이 반드시 고민하고 풀어내야 하는 숙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낙인 효과로 인해 받은 피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관광객 감소입니다. 2024년 7월에서 8월 중순 강원도 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은 지난해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양양을 찾은 피서객만 16.9%가량 줄어들었는데요. 양양군청에서 제공한 연도별 관광객 수 추이를 살펴보면 2022년 여름 최고점을 찍은 이후 2023년부터 올해 들어서까지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양양군을 찾는 서핑객들의 수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매해 증가하는 서핑객의 수 그 증가폭 자체는 감소하고 있었습니다. 서핑객 수 증가폭 또한 2022년 최고점을 찍은 뒤 지속해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렇듯 양양군을 방문하는 관광객 수 감소의 가장 결정적인 요인으로는 양양군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꼽힙니다. 양양군 관계자들과 양양의
지역 서핑협회는 양양의 부정적인 유흥 이미지를 관광객 감소의 원인이라고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표본 158명 중 많은 비중의 사람들이 양양의 이미지를 유흥과 관련하여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이로 인해 여행을 망설였던 적이 있다고 답하였습니다. 대면 인터뷰의 경우 양양 군민들 역시 관광객 수 감소를 체감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원인으로 부정적인 이미지를 꼽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피해는 관광 매출액 감소입니다. 관광 매출액 감소는 관광객 수 감소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로서 양양과 같은 관광도시의 지역 경제 활성화에 있어 큰 부분을 차지하는 요인입니다. 그러나 한국관광데이터랩에 따르면 양양군의 관광소비 합계는 최고점을 찍었던 2022년까지는 지속적인 증가 추세였으나 이후 2023년부터 2024년 현재까지 다시 감소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양양에서 가장 유명한 관광지인 양리단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양리단길의 최근 6년간 매출 추이를 살펴보면 역시 2022년 고점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고 연령군 소비 합계 역시 60대를 제외하고는 전년 대비 전부 감소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양리단길 상권의 매출은 전년 대비 15.5%가 감소하였다는 분석 결과 역시 도출되었습니다. 이러한 관광 매출액 감소 역시 양양의 부정적인 이미지로 인한 결과로 볼 수 있는데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관광객 수와 관광 매출액의 인과관계를 고려했을 때 부정적인 이미지로 인해 관광객 수가 감소했다는 사실을 통해 자연스레 관광 매출액도 감소한 것으로 유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논리 구조 외에도 대면 인터뷰를 통해 인구 해변 상권의 매출 감소 요인 중 하나가 이러한 부정적인 이미지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피해 부분은 범죄입니다. 양양이 현재 갖고 있는 유흥과 연관된 부정적인 이미지를 전환시켜야 하는 이유 중 하나는 이러한 유흥 이미지가 마약과 같은 중범죄의 발생으로까지 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작년 양양군에서 마약 투여로 의심되는 10대와 30대가 검거되기도 하였고 인터뷰를 통한 마약의 홍보물이 돌아다닌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오버투어리즘을 들 수 있습니다. 오버투어리즘은 과도한 관광객으로 인해 해당 지역이 혼합해지면서 소음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흥문화로 굳어진 이미지로 인해 유흥문화를 즐기고자 하는 관광객들이 늘어나면서 소음이 증가함에 따라 인근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러한 피해 상황을 파악한 결과에는 한계점이 존재했습니다. 첫째, 부정적인 이미지와 사람들의 인식이라는 요인이 추상적이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로 표현할 수 없다는 점. 둘째, 부정적인 이미지 외에 다른 요인들 역시 위와 같은 피해 상황들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양군의 피해가 정황상 맞아떨어진다는 점, 그리고 설문조사, 인터뷰 다양한 자료들을 통해 분석 결과에 의거했을 때 양양의 부정적인 이미지로 인한 낙인은 이러한 피해들에 있어 상당히 높은 인과관계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인터뷰 결과입니다. 양양 인구해변 주점 상인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한 결과 이들 모두 양양이 현재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음에 동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미지들은 상당 부분 과장되고 있다고 주장하는데요. 이러한 이미지를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해서는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상인 A의 경우 관광지로서 명성을 얻는 과정 중의 과도기라고 생각하여 감내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상인 B는 이러한 부정적 이미지가 매출액 감소와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군청 측에서 주도적으로 부정적인 이미지 쇄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음으로 양양군 주민들과 인터뷰를 통해 주민들이 부정적 낙인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양양의 관광이 세대 간 그리고 공간적으로 분리가 확연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양양군청에서도 양양 관광의 부정적 이미지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이미지가 과장되고 부풀려졌다는 점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있었으며 동시에 확산되는 부정적 이미지에 대해 지자체 차원에서 일일이 모두 대응할 수 없다는 점을 토로하고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인터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던 것은 지자체로서 주민과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관광 정책을 설정하는 일이 뚜렷한 하나의 정답이 있을 수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종합해보면 인터뷰 대상자들 모두 양양에 부정적 이미지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공통적으로 동의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정적 이미지에 대한 대응 방향에 대해 이해관계자별로 입장 차이가 존재하였습니다. 또한 이를 중재하고 정책을 수행해야 할 지자체에서도 이해관과의 다양성, 대표성, 그리고 문제인식 가능성, 성과 측정 가능성 등의 복잡한 함수식으로 명확한 정책 방향 설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양양의 브랜딩입니다. STP 포지셔닝 전략을 활용하여 양양군의 브랜딩을 위한 전략 분석을 수행하였습니다. 먼저 세그멘테이션 시장을 세분화하였습니다. 지리적으로 수도권 방문객,
근접지역 주민, 외국인 관광객으로 세분화하였으며 인접지역과의 차별화된 포지셔닝 전략 구축을 위해 포지셔닝 맵을 직접 구상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양양의 장점은 무엇인지, 어떤 부분이 다른 지역과 차별화가 될 수 있는지를 분석하였습니다. X축에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관광 인프라와 밀도가 높은 것을 의미하며 왼쪽으로 갈수록 가성비, 가격 경쟁력이 있음을 잡았습니다. Y축에는 위로 갈수록 자연 기반 경험을 중시하며 아래로 가면 유흥이 강조되고 있음을 잡았습니다. 양양의 경우 속초와 강릉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높은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과거 양양은 설악산, 하조대, 낙산사 등의 관광지가 유명했으나 현재는 유흥으로 인해 포지셔닝이 오른쪽 아래로 변화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양양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살리면서 발전시켜야 하는 포지셔닝 위치를 왼쪽 위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양양의 4P 전략입니다. 첫째, 제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제품이란 양양의 관광 컨텐츠와 서비스를 일컫습니다. 죽도해변과 인구해변의 국내 서핑의 중심지로서 역할을 하였으며 서핑 외에도 설악산, 낙산사의 자연경관으로 다양한 관광 컨텐츠가 존재하고 있음을 저희는 확인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가격입니다. 여기서 가격이란 양양의 비용 경쟁력입니다. 양양은 강릉과 속초와 비교하여 숙박비와 식비가 저렴합니다. 세 번째로 장소입니다. 여기서 장소는 양양의 입지와 접근성을 일컫습니다. 양양은 교통 접근성이 매우 뛰어난 지역인데요. 서울 양양 고속도로 개통 그리고 양양 국제공항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까지 유치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홍보입니다. 양양의 경우 서핑의 메카, 서핑 페스티벌 양양 송이버섯 축제를 개최하며 양양을 홍보하고 있음을 저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이제 지자체의 이미지 전환 방안으로 낙인 인식입니다. 부정적 낙인 이미지는 지자체의 정책 문제로 선정되기에 다음과 같은 어려운 점들이 존재합니다. 첫째, 부정적 이미지의 특성상 실체를 파악하기에 추상적인 면이 존재합니다. 둘째, 낙인의 부정적 이미지가 실제로 관광객 감소, 경제적 효과 감소로 이어졌는지에 대한 인과관계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지자체가 이를 정책 문제로 설정하는 데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셋째, 지자체의 정책을 통한 성과를 측정하기 어려운 특성을 가집니다. 부정적 이미지의 실체를 파악하고 인과관계를 도출하더라도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는 지자체의 정책 사업이 어느 수준의 효과성을 얻을 수 있는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지자체는 부정적 이미지가 가지는 본질적인 복잡성을 인식하여 지자체의 정책 역량대로 부정적 낙인 이미지를 포섭해야 합니다. 지자체는 부정적 이미지 실체 파악을 위한 자체 기준을 설정해야 하며 정책 정당성을 위한 인과관계 기준을 상관관계 수준으로 완화하여야 합니다. 또한 성과 측정의 잣대를 능동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지 전환 방안 두 번째로 낙인 분산입니다. 한쪽 측면만이 과장되고 부풀려져 만들어진 이미지라면 다른 측면을 균형 있게 드러내는 방식이 낙인을 분산시키는 전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양양구는 이미 풍부한 관광 자원과 컨텐츠를 가지고 있으며 이에 관광 먹거리 개발 및 해양 레포츠로서 서핑의 면모를 재강조하고 교통 인프라를 활용한 도시 개발이 그 방안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제 낙인 뒤집기입니다. 앞선 STP 분석, 포지셔닝 맵 구축, 4P 분석을 통해 고백 양양이라는 브랜딩을 하였습니다. 고백 양양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고 양양 100% 활용하기, 두 번째는 고백 양양, 양양에서 마음을 전하다, 마지막으로 고백 양양, 양양으로 다시 돌아가자였습니다. 첫 번째는 고고 양양 100% 활용하기입니다. 고고 양양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은 정말 많은 서비스와 관광지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양양에 방문하는 관광객과 잠재적인 관광객이 고고양양 어플리케이션 존재 자체를 모르고 사용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에 왜 사람들이 고고양양 어플리케이션을 사용 안 하는지, 어떻게 하면 이들이 많이 사용을 할 수 있을지 분석을 하였습니다. 그 결론으로 Integrated Marketing Communication, IMC의 요소 중에 디지털 마케팅 방법을 활용하고자 했습니다. 이미 존재하는 고고양양 어플리케이션에 관광지 계획을 짜주는 서비스를 추가적으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산을 좋아하시는지 바다를 좋아하는지에 대한 질문과 가격대는 어느 정도를 선호하는지 인구 밀도가 높은 곳을 좋아하는지 등등의 질문을 통해 관광지를 추천해주는 방식입니다. 관광지 추천은 양양 브랜드 이미지와 동떨어지지 않도록 웰리스라는 테마 아래 웰리스 4가지 유형을 각각 추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양양의 홍보 효과와 마케팅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웰리스 액티비티형은 20, 30대 수도권 거주자를 타겟팅하여 웰리스 중에서도 액티비티를 통해 웰리스를 실현시킬 수 있는 관광지 추천을 제언하고자 합니다.
웰리스 예술형 또한 20, 30대 수도권 거주자 타겟팅을 목표로 예술작품 감상에 관심 있는 이들에게 아트 양양과 같은 예술 프로그램을 홍보하는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세일즈 프로모션 기법을 함께 활용하여 고고양양 어플과 연계를 통해 앱에서 예약할 경우 할인을 제공하는 등의 홍보 효과와 접근성을 높이는 방법을 제언하고자 합니다. 아트 양양에 가고 싶은 사람들은 고고양양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할인을 받기 위해 사용을 할 것이고 이 과정에서 사람들은 많은 관광지에 대해서 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은 웰리스 힐링형입니다. 40대 이상 가족 단위와 중장년층을 타겟팅으로 양양의 자연경관으로 이루어진 양양의 관광명소 달래촌, 양양관광지 베스트 10, 양양 10경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또한 스탬프 투어를 진행하며 다양한 곳을 방문할 수 있도록 제언하고자 합니다. 스탬프 투어의 경우에는 기한을 정해놓고 양양을 지속적으로 재방문하여 관광지를 방문할 경우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연계를 구상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과 웰리스입니다. 모든 타겟층을 바탕으로 서핑과 환경이라는 주제로 양양 재활용센터와 같은 관광지를 추천하는 방안입니다. 이는 뒤에 나오는 고백 양양을 통해 더 구체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백 양양입니다. 양양의 자연경관 아래 힐링을 하며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양양의 매력을 느낄 수 있음을 홍보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앞서 IMC 마케팅 기법 아래 Public Relations, PR 방법을 활용하는 것을 제언합니다. PR 방법에는 언론사에게 지속적으로 양양의 사업을 홍보하고 정보를 전달하면서 부정적 이미지 외에도 다양한 양양의 관광지를 알릴 수 있는 방안을 구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장기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언론사들이 양양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행사 혹은 축제를 홍보하며 양양을 알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시로 양양의 재활용센터 제품을 활용하여 고백 양양 타이틀 아래 좋아하는 사람에게 키링을 만들어주고 이를 인스타그램 혹은 인스타그램이 아니더라도 블로그 혹은 다양한 미디어 매체에 게재하는 방식을 활용하고자 합니다. 결국 고백 양양이라는 브랜딩을 통해 양양에는 다양한 자연경관이 존재하며 이러한 자연경관을 즐기며 좋아하는 사람과 양양에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지역임을 홍보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백 양양, 결국 양양으로 가야만 하는 이유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양을 한번 방문한다면 다시 양양으로 돌아가서 양양에 재방문하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기적인 효과를 만들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서프터즈 프로그램 기획을 제언합니다. 여기서는 퍼스널 세일즈 방법을 활용하고자 합니다. 서프터즈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대학생들이 양양에 방문한 후 블로그 혹은 유튜브 영상을 제작하여 올리도록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부정적 이미지에 대해 과장된 부분은 그 자체의 양양을 직접 미디어를 통해 노출하며 그 사실을 알리는 것만으로도 극복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서프터즈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과 그들이 만든 콘텐츠를 접한 사람들은 양양의 매력을 느낄 것이며 이러한 양양의 매력을 전파하며 고백 양양, 다시 양양에 재방문하는 것입니다. 본 연구의 한계점입니다. 우선 부정적 낙인 이미지에 대한 의견 수렴에 있어 직접적 이해관계자를 할 수 있는 주민들과 상인들의 표본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다음으로 유흥문화에 대한 구체적인 취재와 답사에 있어 시즌제 여름 산업의 특징을 띠고 있기에 연구가 진행되었던 시기와는 일치하지 않는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마지막으로 낙인으로 인한 피해의 상관관계 도출에 있어 인과관계로 함부로 단정지을 수 없다는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본 연구는 추상적인 낙인 이미지를 구체화한 시도이자 지역에 씌워지는 낙인의 특성을 도출하여 문제의식을 환기하고 이를 통해 낙인 이미지를 지자체의 정책으로 대응시키는 실천적 시도로서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 낙인 이미지를 전환하여 양양군이 더욱 발전하기를 바라면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